네, 반갑습니다. MTS 주간 전망 9월 8일에서 12일까지 MTS 주간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다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신다고 하셔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에서 12일 주간이고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 가지 주요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주의하시고 이번 주에도 보셨지만 그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가 이 금요일에 있었던 뉴스죠. 오른쪽이 H4 캔들 타임 프레임이고요. 왼쪽이 주간 타임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그 뭐죠? 논판 페이롤 NFP가 있어서 NFP 때문에 이렇게 큰 이제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간에 이제 이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끝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여기 보이시죠? 이 NWOG를 만들고 월요일이 이제 일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짧았고요. 화요일 날 하락하고 수요일 날 급하게 이제 또 상승하면서 V자 곡선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그림 자체가 V자 형태로 나오면서 마켓 메이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온 이 H4 캔들만 놓고 봐도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 캔들에서 반전하면서 딱 그 주간에 중간에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최고점 찍고 그리고 금요일에 이 NFP 통해 가지고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끝나는 그런 추세였죠. 그래서 NWOG가 이제 여기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NWOG보다 위로 올라갔다가 딱 그 지점에서 이제 멈추면서 약간의 상승 후에 장이 마감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주요 참조점들, 우리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이런 주요 참조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가격이 확실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 그렇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 8월 20일에 만들었던 저점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격이 내려가는가? 수요일에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화요일에 내려가는 것을 봤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내려간 지점이 멈춘 지점이 그냥 아무 데나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8월 20일에 있는 이 저점 여기에 이제 유동성 있잖아요. 이 유동성 흡수하고 이제 저항을 받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런 주요 참조점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을 따른 트레이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왜 여기서 가격이 반전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요. 왜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다가 되돌림이 나오고 되돌림 한 후에 어디까지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주간 전망 해드리고, 그리고 매일 우리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만나면서 매일 그날 일간 전망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 하면서 그 일간에 제가 전망해드린 것이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또 반응하는가. 매일매일의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 POI를 또 짚어드렸잖아요.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트레이딩에 진입하고 또 설계하고 진입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보고 또 실제로 함께 트레이딩을 하고 그런 이제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한 주간을 이제 전망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또 새롭게 트레이딩 하면서 그날 트레이딩 일간 전망을 하면서 그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 주간에 짚어드렸던 그 주요 참조점 그 다음에 거기에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짚어드리고 하면 여러분께 좋은 일종의 트레이딩 GPS 역할을 제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간부터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가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주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주간 차트에 이 고점과 저점이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주간의 고점과 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지난 주간의 저점이 여기에 있는데, 이 지난 주간의 저점이 지난 주간에 여기 있는 저점의 유동성을 정확하게 흡수하고 여기서 이제 반전이 시작됐죠. 아까 그게 여기입니다. 8월 20일에 있는 저점. 이걸 이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시작됐죠. 마치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보여줬지만 우리가 짚었던 대로 일간 페어밸류 갭이 이제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간 페어밸류 갭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가격이 굉장히 애쓰는 거 보셨죠? 시장이 애쓰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일간 페어 밸류 갭 위쪽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봤던 것 같아요. 화요일, 수요일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차트가 움직이는,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난 주간에 만든 저점에 있는 유동성을 여기서 이제 이미 흡수를 하고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 주간 고점도 역시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 같은 경우, 지지난 주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여기에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되겠죠. 8월 마지막 주에 그 전 주간에 있었던 고점과 저점 안에서 이제 인사이드 바를 만들었는데 주간으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나온 지난 주간에 보면 그 두 주 전주의 고점과 그 저점을 전부 다 이제 흡수하면서 이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아웃사이드 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올타임 하이가 위쪽에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페어 밸류 갭이 있는데 이 페어 밸류 갭은 이제 이 주간 페어 밸류 갭은 아닙니다. 주간 페어 밸류 갭은 현재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이 구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유일한 이제 주간 페어 밸류 갭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보면요. 여기가 이제 위클리 페어 밸류 갭이죠. 예, 뭐 따로 표시를 할 필요가 없겠군요. 여기 이제 주간 페어 밸류 갭이고 이 주간 페어 밸류 갭까지 이제 가격이 내려오게 될 때 여기에서 이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일단 마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흐름을 봐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2주 전에 3주 전이죠. 하나 둘 셋 3주 전 3주 전에 있었던 이 저점의 유동성을 이미 흡수하고 또 고점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상향하는 캔들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위쪽에 있는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격 흐름이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는 이 전주, 그 전주 여기에 이제 특별히 있는 유동성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간 이제 지나서 일간으로 한번 볼까요? 일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이 페어 밸류 갭이죠. 이거 일간 페어 밸류 갭입니다. 일간 페어 밸류 갭인데 이 페어 밸류 갭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페어 밸류 갭까지 가격이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로 내려오면서 8일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쭉 8월 달에 저점 만들면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8월 저점이 사실 여기입니다. 8월 저점을 여기서 만들었고 이 8월 저점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8월 저점이 만들어졌고 8월 저점 이후에 쭉 상승하다가 하루로 내려와서 3주 전에 여기 저점 만들고 바로 지난주에 그 저점에 있는 유동성 흡수하면서 위로 상승하는 이 모멘텀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8월 이후에는 여기만 놓고 보면 여기에 저점, 그다음에 여기에 저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저점 흡수하면서 다시 상승했으니까 아래쪽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쭉 위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위쪽으로 또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이제 이걸 돌파를 했지만 어쨌든 여기만 놓고 보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차트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축적 구간이고 또 힘이 모이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모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팍 터지는 모멘텀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요일 이 일간 캔들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그만 몸통을 만들고 위아래로 이렇게 긴 꼬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트레이딩이 진행된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가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참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40분 이제 H4 캔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거의 시작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었잖아요. 시작점과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일간 차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 위쪽으로 꼬리가 길고 아래쪽으로 꼬리가 길고 이제 이런 모양의 차트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은 사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날이 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방향을 못 잡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트레이딩 하면서 어땠나요?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 지점에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그 전에는 어땠나요? 이 마켓이 오픈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홀딩하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홀딩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저 지점에서 팔아가지고, 이 셀러로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큰 돈 벌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하고 또 계획한 그대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장을 알고리즘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냥 우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를 일단 준다면 그걸 놓치지 않고 찾아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돼 있어야죠. 그게 일종의 훈련이고요. 또 디서플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요. 또 그걸 함께 트레이딩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플랫폼 트레이딩 하시면서 또 좋은 성과 거두시고 출금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개인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플러스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루하루는 늘 이제 플러스로, 그린으로 끝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날은 뭐 우리가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맥시멈 트레이딩 그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이 마이너스로 끝날 때도 있죠. 레드데이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원칙대로만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한다면 하루는 레드데이, 뭐 하루 이틀은 레드데이로 끝날 수 있어도 한 주로 놓고 보면 또 한 달로 놓고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린 윗 혹은 그린 먼스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쌓이면 그린 이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트레이딩으로 이제 충분한 성공을 거두시고 이 트레이딩이 여러분의 또 프로페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원칙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논리를 따른 트레이딩, 원칙에 따른 트레이딩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즉흥적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상승하더라도 다시 이제 주저앉고 또 상승하다가 또 다시 한 번에 확 주저앉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도 경험했던 거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간 차트에서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간 차트로 놓고 보자면 일간 페어 밸류 갭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걸 이제 HP 페어 밸류 갭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가격이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이제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또 여기서 또 저항받고 또 여기서도 저항받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면서 이전 고점 돌파하는 역할을 바로 이 페어 밸류 갭으로부터 이 일간 페어 밸류 갭으로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또 여기 이제 이 전 저점에 있는 유동성 이렇게 흡수하면서 위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여기서 생겼지만 다시 한번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일간 페어 밸류 갭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제 마킹을 해두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해야 하는 거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뭐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만 움직여주는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아래쪽에 있는 지금 만들어 놓은 지난 주간의 저점 유동성 흡수하면서 아래쪽으로 가격이 먼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어디가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페어 밸류 갭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위로 상승하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이런 주요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 주요 참조점까지 가격이 내려온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시장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승 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하락 모멘텀이 진짜 9월이라 강해져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되돌림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것이 이 일간 HP 페어 밸류 갭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걸 이제 뚫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저항을 받지 못하고 이걸 이제 뚫고 반전시키면서 디스리스펙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도 가능할 테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위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죠? 혹시 일간 페어 밸류 갭, 일간 그 타임 프레임까지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간 타임 프레임까지? 예,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간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 고점과 저점이 여기 만들어졌죠. 여기가 이제 지난 금요일의 고점, 여기가 이제 금요일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구간에서 이제 목요일에 저점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를 지지난 주간이죠. 지지난 주간에 금요일의 고점도 여기서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주간으로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 범위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간 차트까지 주간 일간 차트까지 봤는데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H4 타임 프레임으로 우리가 좁혀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분석하는 걸 탑다운 형식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주간 페어밸류 갭이 있다면 주간 페어밸류 갭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카드 게임 할 때 뭐 무슨 카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랭크가 있잖아요. 서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임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는 일간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주간 타임 프레임의 페어밸류 갭이 나왔다면 그 주간 타임 프레임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타임 프레임에 나와 있는 이 페어밸류 갭이 자석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스프링보드 역할, 점프대 역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석 역할을 하는 것도 가장 강한 자석이 뭐냐? 우리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바로 이 주간 페어 밸류 갭입니다. 그리고 또 스프링보드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도 가장 강한 것은 주간 타임 프레임에 나와 있는 페어 밸류 갭입니다. 그 아래가 일간, 그 다음에 이제 H4, 그 다음에 15분, H1, 그 다음에 15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행하는 5분이나 1분 차트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이 페어 밸류 갭이 있는데 왜 여기서 저항을 받지 못하나? 이 페어 밸류 갭이 충분히 여기서 이제 당기는 역할을 했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가?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보다 그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페어 밸류 갭이 어디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5분 차트 가지고 내가 구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15분보다 위쪽에 있는 예를 들어 H1 차트라든가 H4 차트에 페어 밸류 갭이 있거나 혹은 오더 블럭이 있거나 또 주요 참조점이 거기에 있거나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간을 놓고 분석할 때 이 주간 타임 프레임에서 그다음에 일간 타임 프레임에서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H4 타임 프레임에서 이게 주요한 주요 참조점들을 탁탁 보시고 그걸 캐치해 놓으시고 또 차트에 표시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15분 차트,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그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진입하게 되는 5분 차트나 1분 차트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H4 차트, 오른쪽에 있는 H4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점과 저점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금요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약간 이제 위로 상승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큰 움직임이 없었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만들었던 이 큰 V자 형태의 되돌림, 여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사실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제 지점, 특별히 이전 저점, 굉장히 중요한 유동성이었던 이 전 저점이고, 여기와 여기 상대적 동등 저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반전이 일어날 때 이 부분이 사실은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냐? 바로 그 뉴욕 세션이 시작되고 나서의 이 반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큰 기회를 주었던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입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혹은 이번에 우리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의 좋은 트레이딩, 여러분이 논리를 따른 A 플러스 셋업을 딱 잡으셔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그린 윅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공하는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A 플러스 셋업이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A 플러스 셋업을 놓치고 이때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이 A 플러스 셋업이 아닌데 감정적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논리를 따라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좋은 트레이딩 기회들이 나올 때 이렇게 반전이 될 때,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랬죠. 이 금요일 날도
어디까지 도대체 가격이 내려가는가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H4 타임프레임 가지고 계획했던 바로 이 페어밸류 같은 지점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 캐치하고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가능했고 또 기다리고 난 다음에 반전이 되었을 때 바로 이 포인트야라고 하고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지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아까 우리 잠깐 시작하기 전에 채팅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셋업을 지금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셋업이 딱 나올 때 그 셋업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주저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포머를 가지셔도 됩니다. 포머는 아무 때나 가지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나만 못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실 때는 언젠가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A 플러스 셋업 혹은 A 셋업이 나왔는데 그걸 내가 놓쳤을 때 주저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포모를 좀 가지셔도 됩니다. 뭐 따라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내가 이 찬스가 왔고 이게 내가 기다리던 기회였는데 내가 그걸 못 잡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다음 주에 또 좋은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니까 예,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이런 그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눈으로 자꾸 보시고 익히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전략 리뷰를 통해 가지고 강의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좋은 트레이딩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실제로 내 트레이딩에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트레이딩의 A 플러스 셋업이 완전히 내 뇌리에 박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입하시고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나라나라님이 채팅에서 그 얘기 하셨죠. 제가 8월 달에 휴가 보냈는데 7월 달에 제가 이제 그 7월 달에 나라나라님 조인하셨는데 그때 이제 조인하셔서 7월 달에 제가 올려놓은 이런 트레이딩 전략 리뷰 일주일에 두 개씩 올려놨던 걸 쭉 반복해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월 달 트레이딩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좋은 트레이딩의 예를 많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선별해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또 거기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MTS 전략 리뷰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입체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H4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H4 차트. 저는 이제 주로 H4 차트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이 진행이 될 때도 이 H4 차트에 있는 이 캔들 하나하나 H4 캔들이죠. 이 H4 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쌈장님께서 이 특별히 최근에 이 H4 캔들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H4 캔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이 지도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크게 아래로 이제 하락하는 캔들이었지만 그 전에 H4가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환이 있다면 여기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현재 H4의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구조에서 이 레그라고 하죠. 이 파동에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페어 밸류 갭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어 밸류 갭이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페어 밸류 갭을 아래로 뚫고 몸통으로 지금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 H4 캔들이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만약에 몸통으로 이 H4 캔들을 아래로 마감했다면 이 H4 캔들은 이제 이 반전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반전을 시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진짜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가? 이 H4 캔들 무시하고 또 여기 있는 이 H4 캔들도 무시하면서 아래로 이제 만약에 마감을 했다면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강한 하락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마감을 어떻게 하나 하면 이 H4 캔들 안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캔들, 이 2시 캔들이죠. 오후 2시 캔들에서 이 위로 다시 상승하면서 이 H4 캔들 안쪽에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죠.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이제 가격을 끌어내렸지만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이 H4 페어 밸류 갭, 상향 페어 밸류 갭이죠. 이 H4 상향 페어 밸류 갭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위로 가격을 밀어 올려서 이 전 주간의 고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올타임 하이 여기를 이제 향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구조를 놓고 보자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이 H4 페어 밸류 갭을 위쪽으로 넘어설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번 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가격이 위로 상승하면서 이 H4 페어 밸류 갭을 넘어서는 이 그림으로 올라올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의 상승을 빠르게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쯤에 이제 이 NWOG를 이번 주 NWOG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음, 여기가 이제 지난 주간 종가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NWOG를 이렇게 만들면서 위로 상향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이 NWOG를 이번 주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NWOG를 의외로 아래쪽으로 만들면서 마이너스 NWOG를 만들면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상향 페어 밸류 갭을 리스펙하면서 가격을 아래로 밀고 내려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간에 NWOG가 어디에 그려지는가 또 플러스로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마이너스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 한 주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되죠. 여기도 이제 NWG가 만들어지면서 플러스 NWG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반전이 올라갈 때 이 NWG가 플러스로 만들어졌던 걸 생각하면서 가격의 상승을 이제 흐름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는 바로 이 페어 밸류 갭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이 음봉 말씀이죠. 이 장대 음봉 기준으로 봉 3개의 갭은 의미가 없는 건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 3개, 요 페어밸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놓고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 아이고, 예, 요 부분이죠. 어, 제가 이걸로 표시를 할게요. 네. 네. 여기 있는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페어 밸류에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의미가 없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당연하죠. 당연히 있죠.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따로 표시는 안 했는데, 이 하향 페어 밸류 갭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상향으로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페어 밸류 갭을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이 페어 밸류 갭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페어 밸류 갭을 딛고 이제 리스펙하고 이 뭐죠? 디스리스펙하면서 반전시키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이 반전 페어 밸류 갭이 되면서 나중에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H4 페어 밸류 갭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 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 있죠. 이게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상승하는 이제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제가 이제 특별히 놓고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구간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페어 밸류 갭을 만들면서 올라간 구간은 특별히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잘안 그려지네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중간에 나와 있는 이 페어 밸류 갭,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이 페어 밸류 갭,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이 이제 H4 페어 밸류 갭인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똑같이 오른쪽 왼쪽이 다 같은 지금 차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지금 중간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죠? 상승을 했는데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중간 아래쪽까지 내려오죠. 이 위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프리미엄 존이고
프리미엄 존. 이 아래쪽은 디스카운트 존이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요일에 프리미엄 존의 고점을 형성을 했고 가격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이 디스카운트 존까지 내려와요. 제가 이번 워크샵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수강하시는 분들께 강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OT 엔트리잖아요. 4시간 캔들로 보자면 OT 엔트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30%에서 한 40%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30%에서 한 40% 전체 이그 구간에서 이게 50% 그다음에 여기 40% 여기 한 30% 정도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바로 이 지점까지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페어 밸류 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HP 페어 밸류 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가격을 밀어 올렸죠. 왜 여기가 HP가 되느냐? 아직까지 가격을 위로 확실하게 밀어 올리는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저항을 받죠. 어디까지 내려와서 저항을 받는가 하면 바로 이 OT 존 안에까지 내려와서 바로 이 부분에서 OT 존에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전체 프리미엄 구간에서부터 이 디스카운트 존까지 이 구간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아무 데서나 반전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OT 구간 안에 있는 이 상향 페어 밸류 갭 H4 상향 페어 밸류 갭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 거죠. 그래서 OT 구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OT 구간 안에 있는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 주요 참조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삼장님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H4 캔들에서 이 페어밸류 궤에서 저항 받으면서 들어 올라가는 거 보면서 거기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구간에서 OT 존에 들어왔고 OT 존 안에 있는 H4 페어밸류 갭에 와서 반응이 이제 이런 저항을 받는 반응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중요하게 보고요. 만약에 가격이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 페어밸류 OT 존에 또 이 페어밸류 갭 상향 페어밸류 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여기 이해 가시죠? OT 존 안에서 이 주요 참조점이 나오고 거기에서 보이는 반응을 H4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그 H1이나 또 이 M15에서 구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1분이나 5분에서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설계를 하게 되는 걸 그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걸 이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본다면 H4에서 확대해서 놓고 본다면 지난 주간 저점에서 지난 주간 고점까지도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요거 이제 요 오른쪽은 이제 1시간 차트입니다. 1시간 차트고 요거 이제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제 요 부분들은 지우고 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좀 더 명확해지죠. 현재 지난 주간 저점이 이 H4 캔들로 놓고 보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지난 주간 저점, 여기가 지난 주간 고점입니다. 그러면 지난 주간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거래 구간을 놓고 본다면 50% 지점은 어딘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50% 여기. 이 부분이 이제 50% 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여기가 프리미엄 존. 현재 이 전체 지난 주간을 거래 범위로 놓고 보면 우리는 프리미엄 존 안에 있어요. 프리미엄 존 안에 있으면서 지금 첫 번째로 프리미엄 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주요 참조점은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여기를 이제 디스리스펙 하면서 반전시키면서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 주간 H4 페어 밸류 갭 구간 안에서 H4 구간 안에서 타임프레임 구간 안에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H4 페어 밸류 갭은 어딘가요? 요거죠. 그래서 이 H4 페어 밸류 갭은 구간 아래로 놓고 봤을 때는 중요한 페어 밸류 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H4 페어 밸류 갭이라고 표시해 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H4 페어 밸류 갭이 맞는 게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해주고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H4 페어 밸류 갭이 되죠.
그러니까 이 구간 프리미엄 존과 디스카운트 존으로 구분해 놓고 봤을 때 지금 프리미엄 존에서 디스카운트 존으로 만약에 가격이 이번 주간 초반이나 또 중반 이전에 가격이 내려올 수 있다면 이 디스카운트 존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나게 되는 페어 밸류 갭이 뭐냐? 바로 이 HP 4시간 페어 밸류 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어 밸류 갭에 가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이 아래쪽에 있는 페어 밸류 갭도 여기에서 이제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으니까 HP 페어 밸류 갭 아니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HP 페어 밸류 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HP 페어 밸류 갭 이게 이제 여기서 이걸 리스펙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한 번의 페어 밸류 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저점 만들었죠. 1, 2, 3 하면서 여기에 이제 유동성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레그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첫 번째로 만든 페어 밸류 갭은 또한 이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페어 밸류 갭을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디스카운트 존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이 여기 H4 타임 프레임까지 보면서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시면서 이제 한 주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바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NWOG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시작하시면서 지금 현재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서 NWOG를 이 아래쪽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NWOG를 위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NWOG가 만들어진 상태를 보시면서, 혹은 뭐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NWOG가 적게는 만들어질 수 있어도 거의 안 만들어지는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NWOG를 활용해서 가격이 위로 점프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아시아 세션과 런던 세션 지나면서 과연 금요일에 만든 이 고점을 향해서 먼저 올라가면서 이걸 어택하고 올라가느냐, 이제 그 방향이 먼저 나오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 잘 보시고요. 만약에 아래쪽으로 만들면서 내려온다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주요 참조점은 여기에 나온 이 H4 페어 밸류 갭이니까 이거를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격을 아래로 만약에 밀어내리면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부분, 이 HP 페어 밸류 디스카운트 존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H4 상향 페어 밸류 갭, 고확률 페어 밸류 갭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면 첫 번째 타겟은 여기 금요일 고점, 전 주간 고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온다면 첫 번째 타겟은 여기 금요일 저점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목요일 저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세션으로 보자면 뉴욕 오후 세션, 그 다음에 런던 세션 저점, 아시아 세션 저점, 그 다음에 전일 저점, 이날의 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고 보시고 가격이 아래로 하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겟인 동시에 또 유동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런 타겟이 먼저 맞춰진 다음에 과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런 식의 반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을 예측할 때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짚어드리지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위쪽으로 혹은 이제 아래쪽으로 가격의 흐름이 바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답니다. 그죠?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한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가격이 여기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 HP 페어 밸류 갭을 향해서 내려와서 여기에 만난다면, 뭐 이걸 보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가격이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만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반응이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CT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미 주간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까지 갈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런 알고리즘적인 움직임, 프로그래밍적인 움직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디스카운트 존에 내려온다면 여기, 그 다음에 만약 디스카운트 존에 이 HP 페어 밸류 갭까지 내려온다면 그 다음에 이거 혹은 그게 아니라면 이것.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렇게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리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따라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 주간에 함께 저와 트레이딩 하시면서 또 매일 제가 이런 일간 리뷰를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간의 또 중요한 주요 참조점들을 짚어드리면서 만약에 이번 주에 혹은 이제 일간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오늘 바로 이 지점까지 간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 다음은 이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 아마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속 방지턱, 그렇죠. 이제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주요한 참조점들인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죠. 그건 이제 실제로 5분이나 1분 차트에 이제 우리가 진입했을 때 그때 이제 또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는 게요. 주간 타임 프레임도 보고 일간 타임 프레임도 보고 그다음에 또 H4 또 H1까지 이렇게 쭉 좁혀가면서 봤는데 제가 1분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이나 지금 뭐 4시간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는 내용이나 원리가 똑같잖아요. 원칙이 똑같아요. 그걸 같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은 프랙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4 차트에서 일어나는 논리가 똑같이 우리 1분 차트에서도 혹은 30초 차트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계속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시장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이 보시고 나면 실제 여러분 1분 차트에서 여러분이 기회를 보시고 또 진입하신 이후에 매니지 하시고 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한번 전망해 놓고 볼 거고요. 매일 제가 짚어드리지만 매일매일 발표되는 주요한 뉴스들은 여러분 굉장히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였죠? 말씀 한번 드리면서 시장에 이제 이 뉴스가 있기 전에 진입을 하셨는데 만약에 진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뉴스 전에도 충분히 진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5분 전, 10분 전 이럴 때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8시 30분에 뉴스가 나오는데 뭐 7시 50분 매크로에 기회가 나온다. 뭐 들어갈 수 있죠. 혹은 10시에 이제 뉴스 발표가 되는데 8시 50분에 좋은 기회가 있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저 같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단 마감을 하고 뉴스 전에 그다음에 이제 뉴스 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뉴스라는 큰 변동성이 시장에 유입될 때는 그 전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향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도 또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 금요일 날 NFP 나오면서 제가 그 전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그 판단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도 제가 뉴스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린 것 이번 주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제가 이 정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네, 따로 질문 없으세요? 네. 지난주에도 모두 다 함께 트레이딩하면서 굉장히 같이 트레이딩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셋업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그리고 또 트레이딩 하시면서 모두가 또 좋은 성과 거두셔서 다 그린 윅으로 끝내실 수 있었다고 하신 거, 또 플랫폼 계좌로 또 출금하실 수 있었다는 소식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보람 있고 반갑고 또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그렇게 멋진 그린 윅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녹화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